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예, 루타님, 예,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구토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푼스자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구글 유튜브 한국어 그 자막 서비스가 여전히 고장이지만, 어, 방송을 또 많이 쉬면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 습관을 좀 길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글쓰기도 똑같은데 매일매일 쓰면은 안 힘든데 안 쓰다가 완성도 있는 글쓰기를 하겠다, 완성도 있는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 못해요. 예, 지금 방송 쉬었다가 다시 못한 사람들은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저질러야 돼요. 실수가 있든 없든. 예, 그리고 그걸 끈기 있게 체력을 가지고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예, 2시간 이내로 하기가 힘드니까, 예,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 PC를 마련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한테 좋은 좀 구하려고, 그런 경우입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나타샤가 요즘 디즈니 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스머프, 여러분 스머프 아시죠? 예. 스머프 하던 나타샤인데 경력이 이제 40년, 거의 40년에 접어드는, 경력 40년 애니메이터가 나타샤예요. 그동안 미국 걸 담당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 거는 풀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려야 돼요. 나타샤한테는 저하고는 좀 정반대인데, 저는 체력이 좀 이런 면에서 있는, 끈기와 체력, 예, 그런 게 있는 반면 나타샤는 재능은 만땅인데, 예, 체력이 오래 못 갑니다. 집중력이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3시간, 하루에 3시간, 거기에 돼서 한 2-3시간 지나면, 집중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예, 못해요. 3시간 이상 못 견뎌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샤가, 지금 여태까지 손으로 그렸는데, 이제는 이제 디지털을 공부해서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미국 쪽을 하다가 일본 쪽을 하고 있어요. 그 한 번도 일본 쪽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아는 언니가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뭔가 돈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여가지고 할 수 없이 회사를 차린 겁니다. 이제 아는 언니가 오라고 해서 간 건데,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거를 하청에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지금 나타샤 같은 애니메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타샤는 일본 게 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장 한 장을, 장수는 적은 대신에 한 장 한 장을 집중도 있게 그리니까 일본 게 편하대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작감을 조금 더 쳐준다는 거죠. 작감도. 작감이에요, 지금 나타샤가. 근데 이제 위치는 미국 쪽이나 일본 쪽이나 비슷한데, 미국 쪽은 장수가 많다 보니까 저처럼 체력을 요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월급제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장수를 많이 그릴수록 많이 수당이 올라가니까, 남서 이제 나타샤에게는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노가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87부 하시는 분, 하루 일당이 지금, 13만원에서 17만원, 18만원 이렇게 가잖아요. 나타샤는 그거의 절반밖에, 벌지를 못해요. 미국 일하면.
예. 근데 월급제가 맞는 거죠, 나타샤한테는. 대신에 이제 일본이 요즘 원화가 떨어져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일감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게 단점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일도 이제 일본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거냐 이런 손 떼야죠. 나타샤도. 어쨌든 40년 경력입니다. 지금 잠깐 원래 남자였으면은 그리고 체력이 있었으면 감독할 입장인데 체력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 체력이 지구력은 있는 거죠. 네. 다이따님 어서오세요. 영상 음성 좋나요? 고맙습니다. 각부터님 장인대우 받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각부터님 말씀드리니까 요즘 나타샤가 무슨 작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재패니메이션 좋아하니까 하나 컷해가지고 인드라가 저장했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한 나타샤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하면 헥헥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저도 한번 당했잖아요. 한번 당했으니까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최소액으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전화로 온다, 문자나 전화가 온다면 받지를 말자. 두 번째로 조금 수상한 것이 있어가지고 받는다면, 받는 것까진 괜찮아요. 링크만 하지 마시면 되고,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다고요. 오늘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해외에서 카드가 새롭게 발행됐다. 아버님 발행한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화 건 거죠. 걸었더니 생년월일 묻고 주소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하라고 거기 버튼 누르라고 누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근데 아버지 거기서 하고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아들한테 묻고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래요. 해외 매출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한 대체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한두 개 사용하시더라도 거기에 이제 월 이용료가 한 300원, 500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카드를 사용하면 그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은 굳이 영수증 일일이 받을 필요 없이 문자가 뜨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해외에서 뭐 카드가 발생했다.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 그냥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가 되면 그때 결제회사한테 카드 회사한테 문의하면 돼요. 바다사님 어서오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시 732의 억설타임즈쇼 2023년 7월 25일 인올리 구글 유튜브 한국어 자막 고장 이스라엘은 강대국이다. CFR 타임 오브 인디아 사빈 호센펠더 그 다음에 루르트드 인파시블 이건 프랑스어인데 막 알 발음이 인드라가 제2외국어로 불어했는데 루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H 발음이 이상해. 영어의 F 발음처럼 이거 굉장히 발음하기가 제일
발음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게 이 알 발음이에요. 예?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예. 묵음하고 이 알 발음. 예. 그래서 뭐 루혹, 루혹, 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는 발음 그대로 하니까 독일어가 오히려 낫죠. 어떻게 보면 발음하는데 어떻게 보면 독일어가 정직해. VOA 원희룡 김태우 오토기어 카스텐 people profiles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뭐였죠? 가만있어 봐. 이게 먼저인가? 네, PC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냥 방송 쉬니까 새로 PC를 마련해 보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뭐 한 7년 전인가 삼성전자 용산상 가가지고 그냥 삼성전자에서 그냥 한꺼번에 파는 게 있어요. 완제품으로 그냥 그거 사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급형으로 제가 못하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의 조건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저희 조건은 아프리카 방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인드라가 주식하는 사람들처럼 그 창을 많을 때는 막 2, 30개씩 띄워놓고 하거든요. 지금은 방송하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를 띄워놓고 하는데 최소예요. 이게 9개를 띄워 거기다가 또 여기도 구글까지 구글이 또 이렇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방송 그러니까 많이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은 게임은 이제 가게에서 게임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PC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내가 나름대로 검색해봤죠. 잘 몰라요, 저는 PC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전공이 전자공학이 아닌 기계공학 친구가 용팔이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올린 거,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채굴용 그래픽카드 구분법 뭐 이런 것도 올리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는 방향은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저 같은 PC 초보, 저는 PC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저 같은 PC 모달못, PR못에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PC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래 동향에 대해서 얻게 된 정보는 PC를 구입하는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뭐냐? 그냥 자신은 방송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사무용이나 하고 거의 이렇게 그냥 유튜브 방송 어쩌다 인드라 방송 듣고 블로그 검색하고 뭐 이 정도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 올인원 PC가 있어요. 일체형입니다. 데스크탑이 없어요. 선도 없어. 딱 그냥 모니터 하나하고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이 세 가지만 딱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다 있는 거야. 데스크탑이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세 가지가 무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가격대도 적당합니다. 7, 80만 원대.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7, 80만 원대. 제가 7년 전에 삼성전자 살 때도 모니터 포함해서 70만 원대 샀거든요. 그때 딱 그 가격이야. 삼성 오리론 PC.
그냥 뭐 학부모 입장에서 애들한테 딱 그 초등학교 애들이 나 PC 쓰고 싶다. 딱 선물하기 딱 좋은 게 삼성 올인원 PC다. 근데 저한테는 안 맞죠. 예. 선도 없어요. 인더라 맨날 선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 깔끔하죠. 예. 장점이 귀찮다. 귀찮은 것 예. 싫어하는 사람, 뭐 복잡한 거 머리 아픈 사람, 그냥 다 그냥 예? 컴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컴맹이다 라는 분한테 그냥 삼성 올인원 PC 사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근데 저한테는 안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 다나와에서 사는 거다. 다나와. 예. 다나와가 이제 네이버, 이거 다나와에서 어떻게 사냐면 자신이 원하는 사양을 다 부품별로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나와 업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뭐 다나와가 네이버 가격보다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다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그거 감안하시고. 예. 왜냐하면은 다나와에서 사면 AS나 여러 가지나 예, 책임이 있으니까 사기당하지 않을 확률이 낮으니까 예, 산다. 그래서 공인비하고 5만원 먹는다 이렇게 치면 예, 주고, 자동차 수리비도 공인비 있잖아요. 공인비 5만원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더라 저 귀찮음, 인더라는 막 용산 전자상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용산 전자상가죠. 다나와에서 견적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상가에 가서 맡긴다. 거기에 장점은 사기당할 수 있지만 뭐 용팔이 소문 많이 들었으니까 내고를 할 수 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요즘 전 같은 자영업자로서 예, 막 자꾸 싸게 하면은 그만큼 한국의 아파트가 더 예, 막 그냥 수혜가 입어가지고 왜 해외와 국내가 다르냐. 이제 자동차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 옛날 얘기고, 이제 일부 이웃분께서 아파트는 왜 그래? 여전히 그런 거죠. 이 반쪽 미당 때문에 그래요. 자이파쇼 반쪽 미당, 수고통 때문에. 걔네들이 반쪽 미당 애들이 정권 잡으면 늘 하는 얘기, 이 수고통 애들이 잡으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맨날 예, 아파트 원가 공개해라 이런 헛소리도 하고 있잖아. 예.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게임이든 IT든 바이오든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이상한 데서 어차피 마진은 챙길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그렇게 한두 푼 깎으려고 네, 콩나물 시장에서 콩나물 깎듯이 이런 거는 저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가에 사서 정가에 파는 이런 건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고 좋아하는 거 저는 안 좋아해요. 그냥 정가에 사서 정가에 팔고 정가에 사고 나중에 사가지고 후회 없는 거 이런 시스템이 좋지. 그냥 원래 딱 X 놓고 뭐 40% 세일 네? 세일 안 받으면 손해보는 느낌. 언제까지 이런 중국식의 쭝꽁식의 후진국형 경제상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형으로 정가에 사서 정가에 팔고 이렇게 할 것인지 대한민국 시민이 진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아직까지 일본인들에게 비해서 선진국 시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일본인들한테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해 났을 때 아파트 예? 왜 국내와 해외가 차이가 났느냐 이런 얘기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국인들 스스로 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고 하지 마세요. 그럼 문화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
좌파쇼 발전기당 이런 애들의 원가 공개 이런 헛소리들 할 필요가 없어요. 전 제 생각은 확실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전 좌파쇼들 입장입니다. 형님 메모리를 32기가 해야 할 듯 싶네요. 다나와 쿠팡 기준으로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싸게 세핑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귀찮아. 그리고 그게 그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중고나라니 뭐 이런 데서 구해가지고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느니 다나와가 가격이 조금 많이 받지 않을 거 아니야. 단합해서 조금 받더라도 그 감안해서 그냥 다나와에서 저는 그래서 지금 입장은 그거예요. 다나와에서 그냥 좀 주고 산다.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에는 생각했던 게 모니터 빼고 맨 처음에는 최저가로 한 70만원 잡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누가 어떤 분이 조언을 고맙게 주셔가지고 지금 100만원대로 올랐어요. 근데 이제 100만원대로 올랐는데 이게 자칫하면 130만원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줄여야 되나. 첫 번째는 그래픽카드다.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정품이면 신형이면 100만원 200만원 막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픽카드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냥 저는 그래픽카드는 중고로 살 예정입니다. 그래픽카드만 1060으로 GTX 1060으로 살려고 했던 것도 저는 게임 할 거 아니니까 뭐 화질 더 좋다고 인터넷 방송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구려도 전 상관없으니까 그래픽카드는 그냥 중고로 산다. 3060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냥 1060 중고로 살려고 했었는데 3060은 돼야 됩니다. 또 얘기하시니까 한다. 지금 저 그래픽카드도 저 지포스 엔비디아 거 그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게 조텍이라고 중국제가 있고 한국 업체가 EM텍 이런 게 있어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 EM텍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중국에서 철수해가지고 베트남에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중국에서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EM텍으로 할 겁니다. 중고를 사더라도. 왜냐? 뭐 저는 반중 파시즘 그런 것도 경계하는 사람이잖아요. 반중은 전략적인 측면이지 무조건 중국지는 싫다 이런 입장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픽카드가 이제 채굴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뻥튀기게 돼서 그런 면에서 찐꽁에서 이 그래픽카드가 많이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중고인지 식품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텍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막 예를 들면은 그래픽카드가 RTX 뭐 3060인데 뭐 정품은 60만원 가까이 된다 이거예요. 중고품은 절반가인 30만원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견적 뽑는 거 보니까 50만원대다 이거예요. 뭐 제 생각에 자영업자로서 뭐 손님한테 싸게 조립 PC 뽑았다 이렇게 만족감을 주면서도 이문이 남아야 되거든요. 공인비 25,000원인가 그거 받고 어떻게 버텨. 안 팔면 안 팔았지. 하루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하루에 뭐 100대씩 팔면 몰라도 하루에 한두 대 팔까 한데 말까 한데 공인비 25,000원 받고
나 같으면 장사 때려칩니다. 쟤 같은 장사였어. 그럼 어디서 뭔가 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다른 데서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래픽카드에서 남을 것 같아. 예. 중고를 취급하든 정품을 취급하든 예. 제 생각에는 거품이 많이 낀 건 그래픽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서 뽑는다. 10만원 남겨 먹겠죠. 저는 그거 예. 비판 안 합니다. 그 정도는 먹어야지 한 대 파는데. 근데 내가 예전에 그 같은 기공학과 연세대 기공학과 친구가 용산 전자상가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컴퓨터 살 때도 감안하고 샀어요. 예, 적당히 먹어라 하고. 어차피 중요한 거는 그냥 그래픽 카드만 중고로 산다. 예. 어차피 지금 그 채굴용 그래픽 카드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 진행형이에요. 예. 1060, 2060, 3060 엄청나게 채굴용 그래픽 카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채굴용 그래픽 카드 쓰면 된다. 뭐 게임 하시는 분은 그냥 정품 쓰시고요. 비싸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달따님, 맥심 중고로 AMD 5600이면 충분하고 중고 시장가 12만원. 그러게, 아니, 저기 1060도요. 10만원대에요, 10만원대. 1060. 그 맨 처음에 저는 1060 했더니 이제 3060으로 꼭 하시라고. 저 방송하는데 3060까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060, 그러니까 1060,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준으로 1060은 10만원대 혹은 싸면 9만원 초반, 2060은 20만원대, 3060은 30만원대 이렇게 딱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 중고품이 어차피. 예. 그래서 저는 뭐 중고로 사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아까 같이 주식에서 버벅거리는 분들, 예를 들면은 모니터 한 서너 대 딱 놓고서 그러면 창 20-30개 딱 놓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거였죠. 창을 한 20개, 30개씩 놓는 분들, 50개. 그러면 막 인드라처럼 버벅대거든요. 예. 이런 거는 뭐 그래픽카드 책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인텔 CPU를 늘려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CPU는 i5면 충분하다, i5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i7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인드라 같은 사람 게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면 i5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분 추천하신 분 말씀대로 램을 64기가 써야 된다라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하시는 분이 자꾸 창이 버벅거리고 멈춘대.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16기가 썼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조언을 구했더니 CPU를 i7로 i7으로 바꿔라. i5 쓰는데. 그런 조언이 있어서 CPU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조언 주기를, 램을 좀 더 보충해라. 그 16기가를 80기가로 올렸대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제 램 사용량이 80% 육박하니까 감당을 못했는데 지금 20%밖에 안 되니까 원활하게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램은 많이 쓰는 게 좋다. 그러면은 뭘 쓰냐? 삼성전자 DDR이다. 뭐 4냐 5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얼리 어답터 아니거든요. 충분히 쓴 다음에 가격이 안정된 그걸 쓰면 좋지. 나중엔 성능이야 DDR5가 좋겠지만 그냥 DDR4로 64기가 쓰면 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메인보드가 필요한데 뭐 610 H610 보드가 딱 64기가 DDR4 전용이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업그레이드 할 때
D램을 128기가까지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128기가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SD. 인트라는 아직까지 하드디스크야. 이거 7년 전에 써가지고, 이제는 SSD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1TB까지 써야 된다. 맞는 말이신 것 같고, 그럴 거면 저는 아예 그냥 ETB로 쓴다. ETB, SSD ETB로 쓴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DDR도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8기가짜리를 8개로 하는 게 아니고 32기가를 2개로 쓰느냐, 16기가를 4개로 쓰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냥 32기가 2개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파워 서플라이는 전력은 높으면 좋거든요. 전 이제 여태까지 뭐 몇 년 전에 잠깐 봤는데 파워 서플라이는 높은 게 좋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700W까지 저는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거는 이제 검색도 안 하고 몰랐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700W가 아니라 뭐 900W까지 1000W 이상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보급형은 잘만인데, 보급형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이제 마이크로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미국의 삼성전자 그 반도체 회사 있죠. 그 회사 거. 스탠다드형. 그래서 뭐 800W, 뭐 700W도 좋고 800W도 좋고, 스탠다드형으로. 뭐 거기에 뭐 브론즈다 뭐다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스탠다드로 무난하게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추천하는 게 뭐 순행 쿨러를 써라. 이 발열이 심하니까. 근데 저는 뭐 그래픽카드 열심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이게 관리가 힘들어서 제가 귀찮음이 많아서 순행 쿨러 쓰다가, 순행 쿨러가 더 성능이 좋대요. 근데 쓰다가 그 물 새면 누가 책임져요. 좀 겁나서 못 쓰겠고 그냥 공냉 쓰고, 그쵸? 뭐 그 정도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요. 마이크로닉스 화랑님. 저는 커세어보다 그냥 마이크로닉스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더 없죠? 이 세 가지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다나와에서 주문해가지고 돈 조금 나더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쿨러도 뭐 그거 얼마짜리 그냥 대충 사고. 각도님, 일체형 순행은 누수나면 5년간 보증해줘. 그래도 난 안 사. 겁나서 안 사지. 그 시간 동안 제가 컴퓨터를 못 하잖아요. 각도님, 부품별 호환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아니 그냥 그래서 무난하게 어떤 업자가 인드라의 어떤 거기에 맞게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나와에서 견적 뽑아가지고 이거 견적 가지고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이 딱 보고서 인드라 수준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호구다, 좀 아는 애다, 중간이다. 거기서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전 내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호환 여부를 다크서클님처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냥 귀찮아 그것도 저는 그냥. 여기까지. 어쨌든 저는
초점은 그래요. 저 같은 사람에게 초점은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 SSD, 램 확 깔면 버벅거리지 않는다. 그래픽 카드도 필요 없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D램하고 CPU, 인텔 칩, CPU, 그 다음에 SSD 카드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것도 신경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저 삼성전자 올인원 선 없는 거, 여성분에게 깔끔한 7, 80만원 그 정도 사시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언 주세요. 그리고 이 전문가분들이 많네요. 저한테 전문 주시면은 좀,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컴퓨터 사기 전에 딱 하니까 호환 여부를 좀 검토해 주세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 정도라고요. 이 친구가 기용학과 082.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견적사항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했던 사양하고 비슷해요. 다만 이제 그래픽 카드는 그렇게 비싼 거 쓸 필요가 있나? 삼성전자는 이제 980 M2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채널이 안 나온다고, 축구 전문 채널도 자막이 안 나온다. 이제부터 구글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 자막 고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흘 전이죠. 금요일부터 불통이 됐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한국에서 뉴스가 하나도 안 나요. 전 세계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자유좌파 구글의 언론 장악력이 이 정도였나. 이게 만약에 일론 머스크나 킬빌의 마소였다면 조용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자유좌파 구글이 실세구나. 세다. 그 감탄이 듭니다. 감탄해요. 일단 구글하면 그 세이브 브릴인가, 그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스탠포드 대학에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성공한 친구죠. 걔가 러시아계 유대인 애가 만든 게 세르게이 브릴인가. 아무튼 구글에 대해서 그래서 인드라와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간별사인 인드라와 구글과의 관련성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IBM과 구글이 양대 산맥이다, 이런 평가를 한 바가 있죠. 또 구글이 갑자기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자회사로 만들고 손 떼는 모양새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구글 알파벳 주가 높이 평가한다. 그때 알파벳 주가가 폭락했어. 인간 지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글에서 AI 관련돼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이제 유튜브에서 인드라 영구정지 먹었죠. 악연이겠죠. 그 외에는 딱히 인드라가 구글 유튜버와 인드라가 이렇게 악연을 가진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인연도 없는데 무슨 일인지.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섣불리 음모론을 펼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직접적 원인, 기능적인 데부터,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선 분석이 가능한 그 영역부터 찾거든요. 제 방식이 그래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쉬운 데서. 그래서 어쨌든 한국어 자막 서비스만 불통인 게 아니라
설정을 누르시면 유튜브에서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번역이 나오고 그래요. 영어를 딱 누르면 자동 번역이 뜨고 자동 번역을 딱 누르면 메뉴에 간다서부터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한글 순으로 한국어가 나와요. 그럼 한국어 딱 클릭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잘 나왔어요. 금연 이전까지.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브인 경우에는 즉시 그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뭐 뉴스쇼에서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한 반나절, 길면 하루, 짧으면 반나절, 뭐 분량이 짧으면 서너 시간 뒤라도 그 라이브가 번역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이브가 진행 중인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문제 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한국어 자막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한국어 자막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 번역 기능 자체가 마비 상태다. 영어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간다어, 영어 일본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기능 자체가 지금 고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묘하게도 그러면은 전부 안 돼야 되는데 어떤 유튜브 채널은 된다 이거예요. 아니, 전부 안 되면 이게 구글 유튜버 책임인데 일부 유튜버 채널은 정상 작동 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드라가 요즘 높이 평가하는 그 차이나 옵저버 같은 건 계속 정상 작동 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부 채널도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인드라가 구독하지 않은 그러한 일부 유튜버들도 정상 작동 중이에요. 이거 뭐냐? 그 비율이 대략 78대 22 아닌가? 안 되는 게 78, 되는 게 22. 그 안 되는 게 BBC, 영국 공영방송, DW, 독일 공영방송, 프랑스 24, 프랑스 공영방송, 그 다음에 뭐 퍼스트, 인도의 방송, 타이완 뉴스, 대만 뉴스, 그 다음에 사스모닝 차이나 퍼스트, 쭈꽁 방송, 이거 다 안 돼요. 이스라엘 방송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방송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CFI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번역 기능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마도 구글에서 정상화할 때까지, 유튜브가 정상화할 때까지 자막 기능을 그냥 없애버린 것 같아요. 힘이 센 거죠. 그렇게 하거나 방식은. 또 하나는 영어, 그러니까 자동 번역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는 방법이 영어 CC, 영어 C1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돼. 다시 말하자면 독일어에서 한국어, 뭐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 한국어, 멕시코어에서 한국어, 이것도 돼요. 영어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중 언어죠. 맨 처음에는 자국어로 방송하고 영어로 방송한 거를 영어 자막을 만들고 영어 자막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중요한 게 지금 영어에서 문제가 되니까 영어가 아닌 영어 CC, 영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어 버전도. 그걸로는 돼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한 분들, 이제 일부 유튜버 채널이 만들었고, 또 하나 방식은 독일어나 스페인어 쪽으로 해가지고 영어 쪽이 안 되니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예 설정할 때, 유튜브 동영상에서 업로드 할 때 한국어를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업로드 한다 그러면 그냥 영어만 자국어하고 영어만 체크하거든요. 저는 예. 그러면 이제 자동 번역되는데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일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인드라 얘기를 들었는지 예. 일일이 다 지정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 한국어, 일본어, 그 수많은 수십 가지 되는 언어를 다 지정한 거예요. 이런 데는 또 잘 정상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 영어 자동 번역 기능이 현재 마비 상태라고 현재 진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일부 예, 영어, 한국어 자막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건 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들어왔나? 해킹이 또 문제가 될 텐데 해킹 얘기도 없고 그건 뭐냐?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전 세계에서 인드라가 최초로 했죠. 흥미로운 것은 그 프랑스 친구 채널인데 아프리카 오지를 탐사하면서 아프리카 현지인이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런 것들을 다큐로 찍는 양반인데 예. 재밌게 표현했어요. 예. 어디더라? 이건가? 이거는 BBC고 가디언. 이 가디언 같은 경우는 독일어 한국어로 우에서 서비스하고 있죠. 자유자파. 여기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인턴 1년하고 일정페이 지불하지 마시고 꼭 정직원 되시길 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 회사에서 인턴 생활 중이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악질적인 중소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되면 걔네가 카카오가 아니면은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때는 뭐 고용주가 좋은 사람 만나면 스타트업 만나면 같이 뭐 이사도 되고 정말 성공 스토리를 쓰는 거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악질적인 중소기업이면 정말로 힘들죠. 이분이 이제 인드라가 좋아하는 여성 물리학자, 영국에 있는 이거 저기 뭐야 그 성격 심리 테스트 16가지 구글이 채용 결정에서 찾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 성격 특성은 뭐냐? 호기심이다. 저는 이 여성 물리학자 좋아합니다. 의견이 저거 많이 비슷해요. 한글어 서비스가 돼요. 이분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흥미롭게도 뭐냐 이거예요. AI 뉴스가 막혀있는데 첫째 날에는 AI 뉴스가 막혔어요. 이제 정상 작동 중입니다. 또 AI 뉴스는 신기하게도 인드라가 문제 제기하니까 웨스턴 퍼스트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이렇게 영어 한국어는 안 되는데 이 웨스턴 퍼스트처럼 영어 포스트 TV 클로즈 캡션 한국어는 이거는 된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BC가 특이한 거는 BBC 월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상 작동 중인데 나머지 BBC 라디오, BBC 콜이 뭐 여러 가지는 다 안 돼요. 뭐 이렇게 폭스 TV가 되는 게 영어 EN, 영어 CC1 이런 식으로 경로 타면 정상 작동 중이에요. 러시아 한국어, 일본 한국어. 그렇기 때문에 아사히 TV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대신에 아사히 TV 같은 경우는 PC로는 되는데 자막 서비스가 모바일로는 안 되더라고요. 모바일로는 한글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가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인드라
이분 내가 구독자지만 인드라 블로그를 보셨나요? 인드라가 이 구글 유튜브 한국 자막 서비스 고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한글로 이거 클릭해 보세요. 한글로 바로가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 물론 이것도 각국 서비스에 이것도 각국 언어로 제목을 만드는 그 서비스가 있나 봐요. 어쨌든 중요한 게 제목을 동영상과 다르게 바로가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인드라 블로그를 확인하셨나봐. 그런 게 아닐까요? 인드라만의 착각일까요? 다시 말해서 영어를 통하지 말고 곧바로 그냥 한국어로 찍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막 처리가 나온다. 간다어, 일본어 각각 지정해라 이거죠. 바로가기.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이 아프리카 오지 체험 프랑스 채널인데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가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각 유튜브 채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그냥 신경 쓰지 않거나 뭔가 논란을 피우기 위해서 CFR처럼 그냥 자막 설정을 없애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다. 각 유튜브 채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재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거 또 다른 하나의 구분법도 국유원론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큰일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섣부른 추정은 이제 좀 더 삼가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뿐입니다. 제가 쉽사리 단정하지 않고 이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과연 유튜브의 이 한국 서비스 고장이 지속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계속 전 세계가 침묵해도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인드라 방송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고요. 어쨌든 세계 최초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인드라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인드라가 이게 한국어 자막 서비스가 안 된다 얘기했더니 이건 인드라의 또 컴퓨터가 찌질해가지고 인드라만의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영어 자막은 되니까 평상시에 이분은 이제 영어로 방송 듣고 어쩌다 영어 자막하고 한국어 자막을 안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인드라만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인드라 얘기 딱 듣고 나서 좀 해보니까 한국 서비스가 정말 안 되네. 영어 자막 서비스는 되는데 한국어 자막 서비스는 안 되네. 또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서비스도 안 되고 일본어 서비스도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모바일과 PC, 모바일은 안 되는데 PC는 될 수도 있다. 그건 차이도 있고요. AI 뉴스 안 되다가 됐고, 하여튼 간에 인드라가 안 됐던 처음 발견한 영상은 이 유대인 관련 영상, 이 친구 뭐지? 무슨 된? 요 방송 때부터 안 됐어. 이걸 딱 보는데 이 사람이 인드라가 카자르 제국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해서 인상 깊어서 이걸 링크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글 자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요일날 심야인가, 그러니까 아직 금요일이 되기 전에 목요일 새벽인가에 하여튼간에 이 카자르 2편을 올려서 카자르 제국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하니까 고무됐나봐. 그래서 카자르 2편 이거 올리니까 난 당연히 봤지. 한국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 제기한 거죠. 카자르 유대인이 문제였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여기였어요, 이 친구. 예, 뭐더라? 아, 여기 있다. 칸즈덴, 칸. 예, 징기스칸. 예, 칸에덴. 여기서부터 인드라가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증상을 한국에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한국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수만 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까놓고 인들에게 수백 명 내지 수천 명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타샤도 온통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국 채널이거든요. 인드라처럼 이런 해외 유튜버 채널 구독자를 수백 개 저는 해외 채널을 수백 개 구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드라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인드라 이제 사례를 드니까 나타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식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인데 한국 이제 네이버나 지식인이나 한글 유튜브를 찾아봐도 자료가 빈약하다 보니까 해외 채널을 찾다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인드라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매우 극소수다 이거예요. 인드라 같은 사람이 그냥 한국 사람 중에 10,000명당 하나 있을까 말까, 10만 명당 한 명 있을까 말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인드라처럼 뭐 거의 매일매일 해외 채널을 이렇게 수십 개씩 검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해외 채널을 보더라도 자기가 아는 전문 영역, 식물이면 식물, 주식이면 주식, 한 100개 보시겠죠. 아까 그분처럼 축구 채널 몇 개, 경제 채널 몇 개, 경제 채널, 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그 정도, 예, 블룸버그 뭐 서너 개, 그 다음에 축구 채널 서너 개, 합쳐서 10개 남짓. 그 정도만 보시겠죠, 다들. 저처럼 수백 개 보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이렇게 10개 남짓 해외 채널을 보는 사람들마저도 전체 한국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수만 명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1000명 중에 한 명, 10,000명 중에 한 명. 인드라 같은 경우는 1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추정이에요. 그래서 인드라 같은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많아야 5,000명? 적으면 500명. 프롬프트 우크라이나 채널 같은 경우는 해당 채널은 금요일날 서비스가 토요일날 안 됐어요. 근데 일요일날 새벽에 잠시 됐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또 안 돼요. CFR 같은 경우는 재생 불가로 이렇게 딱 처리했는데 안 됐거든요. 안 되니까 CFR 같은 채널은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막 처리를 없앴는데, 근데 1년 전 거 이런 거 한국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CFR 1년 전 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데, 옛날 것들은 어떤 거는 CFR이 의도적으로 망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자막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풀어놓은 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게 CFR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 거는 서비스 경우를 받을 수 있다. 일부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알자지라 같은 거, 이런 건 옛날 거지만 이런 경우는 알자지라가 스스로 막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거라도. 제목은 한글로 썼지만
최근 거는 아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 알자지라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방송이나 알자지라나 인도 방송, 타이완 방송 다 안 되고 있어요.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TP4 과학이 기본소득,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신박과학, AI뉴스, 지식은 난리지. 신박과학 자전축이 뒤틀렸다. 서울대 연구네요. 그러니까 지하수 원천을 뽑아가지고 된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사실 그 물 문제 부족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뭐냐면은 2004, 50년대가 되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맛을 예전처럼 아주 깨끗한 물맛을 못 느끼겠지만 지금도 바닷물로 식수를 만드는 그런 기술은 있지만 아직까지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기술이 초기 상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0년 뒤로 가면 가성비도 좋고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 해결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러한 물 문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데가 다르파다. 이 다르파 미국 고등기술연구원 전 세계에서 외국 정상 중에 나 인들아 처음 들었어. 외국 대통령 중에 성렬형이 처음으로 이 다르파를 방문했어요. 이거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국기부원이 얼마나 성렬형을 아끼고 있는지. 예. 반쪽압에도 다르파 방문 못했어요. 세계 최초래. 그 뉴스가 확실한 건지 아직 교차 검증해야 되겠지만 만약 사실이면 이거 엄청난 일이다. 성렬형이 정말로 인드라 말대로 세계화 미션을 국유원으로 받은 대통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한미 혈맹이다 진짜로. 이건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르파 방문한다. 이 다르파가 고등기술과학연구원이 국기본의 나사의 심장이고 국기본의 심장이거든요. 당장 쓸모없는 고등기술 연구하는 데가 다르파예요. 맨날 음모론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다르파고, 이런 데서 맨날 킬빌이 얘기하는 오줌으로 물먹기, 인터넷 만들고, 핵융합로, 핵융합 이런 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연구하는 상당수 기술들이 다르파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화성만 아니라 하다못해 저 목성의 위성으로 인류 대다수가 이주할 때 오랜 기간 걸리잖아. 우주선 안에서 물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식량 필요하니까 GMO, 곤충으로 영양가 있는 거 만들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 전 GMO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GMO에 대해서 큰 피해가 있다고 저는 과학적인 견해에서, 이것도 환경론자들이 GMO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도 처음에 혹했어요. 마치 그 의학 음모론, 암 음모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뭐 광우병 음모론, 뭐 이런 어떤 후쿠시마 음모론처럼 친환경 단체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뭐 전자파 음모론, GMO 음모론도 마찬가지죠.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외로 전자파처럼. 사드 전자파 아무 문제가 없자고 나왔잖아요. GMO 음모론도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모든 게 태양계 바깥으로 언젠가 지구가 뽁 박살날 걸 고려해서 일론 머스크 말 따르도록 먼 우주로의 여행을 떠날 때 우주선 안에서
물도 해야 되고 식량도 마련해야 하고 신선한 채소 마련해야 되고 그러한 기술들이 그리고 인터넷도 해야 돼 통신도 해야 되죠. 그런 기술들이 지금 예, 대량 양산 체제로 나와가지고 인터넷이 되고 여러가지 되는 거예요. 상품화 되는 거죠. 그 중에 수준이 낮은 기술들이 나와서 예. 그래서 이 물 부족 것도 20년 뒤면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크서클님 4월 27일 다녀왔군요. 예. 성내령. 저 지금에야 알았어요. 다르파. 맨 처음에 나사 간다고 했을 때 그땐가 봐요. 예, 그때 인드라가 지지했잖아. 미국 부통령. 예, 미국 부통령. 그것도 미국 부통령 우주 책임자거든. 미국 그 우주항공 책임자에다가 지금 미국 현재 여성 부통령이 예, 여태까지 부통령 중에 심지어 이든영 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급이 높아요. 지금 예, 현재 여성 부통령이 우주 책임자지. 거기다가 또 이번에 AI 책임자예요. 여성 부통령 그분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파까지 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다르파 해외 정상들에게 안 보여주거든. 이거 한국의 찌라시들이 이거 보도합니까? 이거 제대로 보도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을 다시 쓰게 된 유클리드 우주 만원경. 네. 어쨌든 유클리드 망원경 유클리드 하면은 예, 상대 진리의 최고봉이죠. 전 구명 황제였던 버트란트 러셀이 청소년기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절대 진리로 알고 공부한 거죠. 근데 프리메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세계적인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 전 구명 황제가 유클리드 기하학이 절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상대 진리다. 수학도 상대 진리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이 수학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상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닥 틀린 게 없다면 진리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거죠.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이게 버트란트 러셀 입장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조차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증명된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클리드 망원경답게 현대 최고의 상대 진리로서 천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우주먼지 현자타임즈가 두 번째로 다시 자기 얼굴을 드러냈네요. 높이 평가합니다. 이 과학자답게 생겼어. 예. 자기 얼굴 깐 사람 전 좋아해요. 그 사비트르님 아드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 자기 얼굴 안 깐 유튜브 채널은 불신한다. 얼굴 까고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일수록 훨씬 더 신뢰가 간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신뢰가 가죠. 책임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친구 뭐 꽃미남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개성있게 생겼죠. 그 다음에 지식은 난리지 중력은 단지 창발적 현상이었을 뿐일까? 이런 게 이제 사고 실험 좋은 거죠. 이런 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호기심이고 우리가
뭔가 절대 진리다 그러면 그냥 끝난 것 같은, 호기심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대 진리다 라는 순간 오히려 더 인간의 호기심은 더 크죠.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게 상대 진리라면은 조금 더 나은 상대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데서 상상력을 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유대인의 힘이에요. 유대인은 지금 현재 세상의 진리가 상대 진리라는 것을 탈무드 교육 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창의적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이 원래 똑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후천적 자신의 재능을 누구나가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타고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회에서는 그 타고난 것들을 그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서 그 재능을 개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은 어떤 방식이냐면 상대 진리다, 절대 진리는 없다, 따지고 보면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그럼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대 진리보다 더 나은 상대 진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미 완성돼 있고 절대 진리로 지금 세계가 바꿔드리니까 그 바깥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큰일 나는 것처럼 자기 세계관이 깨지면 어찌할지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적 세계관에 있단 말이야. 다들은 이 세계관이 깨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요.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이 노벨상 받은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상대 진리다. 절대 진리는 단 하나, 신밖에 없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인격신도 아니고 자연신도 상대 진리뿐이에요. 절대 진리 앞에 뭐 인격신, 자연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건 그건 상대 진리적 개념에서 신이죠. 인간이 아는 개념. 신 앞에 아무것도 붙어있는, 신은 인간이 인식 부족, 인간의 인식으로는 신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에요. 그렇죠? 단 하나 예의가 있다면 예수님이죠. 이해 불가니까. 저한테는 진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아 역사 공부 좋아하잖아. 모든 역사 사례 중에서 딱 하나 예의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해 불가해요. 이들아 얘기잖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슨 뭐 무리를 걸었다, 뭐 누군가를 치유했다, 이런 거 갖고 저는 예수님은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제 인식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인드라가 영국 연출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도 썼고 소설가, 작가였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가도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예수님이지, 이건 또. 근데 그렇지라도 다들 예수님처럼 흉내는 낼 수 있죠.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그거지. 저는 무슨 예수님이 치료를 했다, 무슨 기적을 보였다, 무슨 무리를 걸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99% 그 이후로 나온 메시아는 다 사기꾼이에요. 전 예수님을 한 번도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마니교의 개념이고, 불교로 와서 미륵이 됐고, 쭈꽁에서는 마교, 명교가 된 거죠. 다 이거 지금 파시즘의 원조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마니교 자체가. 힌두교, 불교, 다 이 마니교 똥탄 겁니다. 기독교도 마니교 똥탄 거예요. 그러면 일부 기독교들은, 프리메슨도 이 마니교 영향받으면 일루미나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마니교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메시아를 안 믿어요. 저는 이슬람의 그 무함마드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 이슬람
그럼 마음에 좋아합니다. 사람도 저는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도 메시아, 이분도 마음에도 메시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냥 저는 이슬람교도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고, 네, 신이니까, 인간이자 신이 예수님이니까 메시아가 당연히 아니고, 네, 마음에 쓴 메시아라는 개념은 인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제 관점에서 기본 개념이 신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뭐 영성이 좀 있을 따름이지, 치유 능력이 좀 있다거나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메시아지, 신을 메시아라고 하진 않죠. 뭐 사도, 천사 이런 개념하고 유사한 게 메시아라는 개념에서 저는 메시아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99%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한 사람은 정명석처럼 사기꾼이었어요.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드라 생각이고, 이것도 인드라의 절대 진리가 아니고, 전 뻥일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 너가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 응? 이렇게 한 건 뭐 저는 상대 진리인 거죠. 기껏해야 아무리 좋게 봐야 상대 진리지, 저는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저는 신을 믿는다는 것만 알지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자, AI 뉴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런 생각을 해요. 구글 유튜버가 지금 비디오 정보를 GTP4 같은 경우는 텍스트 정보를 읽고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어쨌든 GTP4는 뭐냐면 텍스트 문자를 읽어내 가지고 다음 단어나 문장을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원리가,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 그런 게임도 있잖아, 퀴즈 게임. 다음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고. 근데 이 유튜브 이 영상, 그러니까 비디오로 읽어가지고 다음 비디오 행동을 예측한다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당장은 특정한 영상을 보여주고 다음 행동을 예측할 뿐이죠. 그쵸? 근데 현실이 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인드라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 SF 소설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다음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 않을지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딱 AI가 검토하고, 이 사람이 마이너 리포트처럼 하루 뒤, 24시간 뒤, 일주일 뒤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게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 만약에 리소스를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작업한다면 훨씬 더 엄청난 무시무시한 결과를 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구글이 지지부진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굉장히 이거 어렵죠. 텍스트는 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12시 9분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